안녕하세요. 추세린입니다. 네이버 정보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네이버 주가가 조정을 좀 받고 있죠? 안 그래도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고점 부담을 좀 느끼고 있었어요. 어제 그 증거로 윗꼬리도 좀 달았었잖아요. 근데 오늘 조정을 줄 만한 핑곗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오늘 오후자 뉴스인데요. 스테이블 코인 여당안이 또다시 합의가 불발돼서 일단 여당에서 내달 설 전까지는 발의하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많이 미뤄진 건 아닌데 어쨌든 미뤄졌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번 참에 핑계대고 잠깐 쉬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다만 네이버 입장에서는 다소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민주당 TF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51% 룰 관련해서는 여러 의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이다. 요거는 뭐 알고 있었고. 그런데 디지털 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관해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이거는 네이버의 두나무 합병 방식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말이죠. 현재까지는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어요.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냥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시장은 원래 이 불확실성을 싫어하잖아요. 보기에 따라서는 충분히 신경 쓰이는 워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오늘 조정의 빌미를 제공한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자면요.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는데 속도감 있는 입법 스케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함께 넣는 게 전략상 맞느냐 이런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자는 의견 아니면 완결성 있게 지금부터 함께 넣어서 가자는 의견 이런 부분들이 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 인터뷰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이번에는 안 들어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어쩌면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퀘스천이 잠깐 생긴 거죠. 주가가 내려오고 있으니까 지지라인을 챙겨보시는 게 중요할 텐데요. 일단 27만 2천 원은 기존의 상방 마디가였고 최근에 일봉 종가상 돌파가 확실히 됐었기 때문에 돌파된 저항 라인은 지지라인으로 변신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 1차 지지라인은 27만 2천 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5만 6천 원이 2차 지지라인인데 여기는 20일 이동평균선, 5주 이평선, 그 다음에 세력들의 집중 매수 평단가, 거래량 터졌던 장대 양봉 캔들의 중심선 부분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가 포진돼 있어서 만에 하나 주가가 정말 이 부분까지 내려온다면 여기서는 저가 매수세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긴 할 겁니다. 3차 지지라인은 여기죠. 일봉상 슈퍼트렌드 가격 24만 6천 원인데 제가 이거는 언급을 안 드린 이유가 주가가 여기까지 내려올 것 같진 않아요. 여긴 진짜 마지노선입니다. 마지노선. 여기가 깨진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장대 양봉 캔들의 시가가 깨진다는 얘기거든요. 이만큼의 상승을 다 부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기는 너무 어렵죠. 현재 시간 오후 2시 정도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아직 장중이니까 장세 파악 한번 해볼게요. 체결 강도 조회 보시니까 59.69 거의 60 정도인데 차트로 보니까 그냥 수평을 그리고 있어서 별다른 가중치는 두지 않겠습니다. 약세장이에요. 상당히 약한 편이고요. 다행히 프로그램은 매수가 나오고 있어서 주가가 속절없이 추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 1차 지지라인에서 그래서 반등도 나오고 있죠. 호가 잔량으로 파악해본 시장 심리는 매수 총잔량이 매도 총잔량보다 3배 정도 많습니다. 자, 이러면은 시장 심리 하방으로 쏠려 있고요. 종합해보면 체결 강도는 약세, 프로그램은 강보합, 순매수는 플러스인데 순매수 증감이 마이너스라서 강보합으로 봤습니다. 호가 잔량으로 본 시장 심리는 역시 약세로 보는 게 맞겠죠? 세 가지를 토탈해서 보면은 그냥 약세장이다 오늘은 이렇게 보셔도 좋겠고요. 27만 2천 원이 1차 지지라인인 건 맞고 그러다 보니까 30분 차트에서 1차 지지라인에서부터 반등이 살짝 나온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위치에서 매수할 만한 정도로 강한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장세는 약하기 때문에 단지 이 위치를 매도의 자리로 삼지 않으시는 그 정도만으로도 충분한 대응이 될 겁니다. 결국 기존 주주 여러분들은 뭐예요? 저점에서부터 잘 매수하셔서 끌고 오셨던 분들은 여기 고점 부근에서 단기 물량을 조금 터셨으면 좋았는데 그게 아니라면 27만 2천 원 지지라인 부근에서는 매도하지 말자. 차라리 여기서 매도할 거면 지켜보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네이버 신규 매수를 노리고 계신 분들도 지금 상황에서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장세가 강한 날 좋을 때 매수하시는 게 더 우월한 전략이 됩니다. 수급 동향 보실게요.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과 기관권에서 쌍끌이로 계속 매수를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좋은데 오늘은 조금 팔고 있죠? 고점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수량이 많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건 어디까지나 조정이에요. 추세는 엄연히 상방이죠? 차트로 보시더라도 슈퍼트렌드 기준으로 일봉상 단기 추세 상방, 주봉상 중기 추세 이번 주 종가가 나와야지 좀 알 수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슈퍼트렌드 상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월봉상 장기 추세는 뭐 계속 상방이었죠. 다만 큰 틀에서 보자면은 주가 많이 내려온 위치고요. 이거 월봉 차트로 장기 분석하는 겁니다. 전년도 6월 달에 역대 최대 수준 거래량 터트려 놨고 주가를 이렇게 레벨업 시킨 다음에 이 위치에서 박스권을 그렸거든요. 그런데 이번 달에 거래량이 많이 올라오면서 5개월 이평선을 상향 돌파하는 강한 양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고점 부근까지 거의 도달했기 때문에 이거는 위로 올라갈 수 있다.
한 40만 원 정도까지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제가 이런 말씀 자주 드렸죠? 요거를 주봉 차트로 추세선을 그려가면서 보시면요. 기존의 추세선이 저점은 높여가고요. 그 다음에 고점은 낮춰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대형 삼각 수렴을 그리다가 삼각 수렴 끝에서 지금 위로 자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최근 파동만 보니까 저점은 마찬가지로 높여가는데 최근 파동에서는 고점을 높여가는 이런 파동을 만들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번 주에 전고점을 갱신을 했었죠. 이렇게 고점을 3번 찍는 동안 계속 높여왔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네이버가 오르는 차트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정을 줬을 때 눌림목에서부터 매수로 받으면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게 주식의 기본 이론이잖아요. 그리고 눌림목 매수가 아니라 추격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있죠. 그거는 월봉 차트로 보고 설명을 드리자면 대략 한 30만 원 정도는 라운드 피겨로 여기가 지금 상박 마디가로 제가 설정을 해놨습니다. 만약에 주가가 30만 원 위로 올라온다는 거는 전고점이 돌파되는 순간이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 위에서부터는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죠. 만약에 30만 원을 주가가 거래량을 동반해서 아주 강하게 돌파하는 이런 흐름이 나온다. 그리고 장중 장세도 뭐 150을 넘어간다든지 최소 140 이상 상당히 좋다. 이러면은 30만 원 위에서 여러분 추격 매수를 하셔도 좋습니다. 항상 이 추격 매수라고 하는 거는요. 박스권이 상향 돌파될 때, 그것도 강한 거래량과 강한 장세를 동반해서 돌파할 때 따라가시면 좋을 때가 많아요. 이것도 고수들이 즐겨 쓰는 방식에 해당하는데 눌림목 매수라고 하는 건 눌림목 상황을 안 줄 때도 있으니까, 그쵸? 특히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고요. 잘 올라가는 종목일수록 이 눌림목을 잘 안 주고 갈 때도 많습니다. 장기 박스권이 상방향으로 뚫릴 때 이때가 추격 매수로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N자형으로 상승할 때는 추격 매수로 그렇게 많이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가능은 한데 장세를 보고 좀 괜찮으면 이런 자리가 상향으로 돌파될 때 추격 매수하는 거는요. 박스권이 상향으로 돌파될 때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메리트가 좀 떨어집니다. 왜냐면 그래프 모양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자리에서 추격 매수했는데 여기서 바로 또 이렇게 눌림이 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여기서부터 요만큼밖에 못 먹는다는 얘기예요. 재수 없으면. 하지만 박스권이 상향 돌파될 때는 횡보가 길면은 추세도 길다고 일직선으로 쭉쭉 뻗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위치에서 추격을 하더라도 상당히 먹을 수 있는 룸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제 네이버 주요 이슈는요. 스테이블 코인은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2월 6일 실적 발표가 주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 4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기존의 컨센보다 높은 실적이 나오기만 하면 주가는 다시 한번 상방으로 업사이드로 크게 들썩일 수 있습니다. 네이버 기존 컨센을 보면요. 2025년도 4분기 매출액은 3조 2천억 정도인데 영업이익이 한 6천억 정도 컨센이 잡혀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메리츠 증권에서 네이버 4분기 영업이익이 6,166억 정도로 보인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기존 컨센 대비 100억 이상 더 나오는 거잖아요. 생각보다 4분기 장사가 괜찮았던 것 같으니까 이번 실적 발표도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소통방에서도 네이버 수익 전략 정보 형태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여당안이 또 미뤄지니까 지긋지긋하네요. 최근에 하도 미뤄지니까. 암튼 설 연휴 전에는 발의하겠다. 그런데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뭐냐. 대주주 지분 규제 관련해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민주당 TF에서 오늘 말했는데 어쩌면 네이버의 두나무 합병 방식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이 살짝 신경이 쓰입니다. 시장은 어쨌든 불확실성을 싫어하니까요. 이 부분이 확실해진 다음에 세력들이 네이버에 본격적으로 총알을 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 시점 기준 1차 지지라인은 27만 2천 원, 2차 지지라인은 25만 6천 원입니다. 1차 지지라인은 오늘 같은 경우에 매수하기엔 좀 그렇고요. 단지 여기서 매도만 하지 말자. 이 정도 가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오늘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일 이후에는 또 새로운 장세가 펼쳐지죠. 27만 2천 원은 앞으로도 계속 매수하면 안 되는 가격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각 가격 단가 라인 정리했습니다. 상방마디가 30만 원은 라운드 피겨 가격으로 여기가 만약에 상향으로 돌파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문이 열립니다. 이 위에는 매물대도 없고요. 주가가 아주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라인이고 세력들 최근 장에 25만 6천 원에서 매수를 많이 했었고요. 하방마디가 24만 6천 원은 일봉 차트상 슈퍼트렌드 가격입니다. 주가가 24만 6천 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한 우리 네이버 단기 추세는 계속 상방인 걸로 간주하고 보셔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이버 수익 전략 정보는요. 제가 중요한 순간마다 여러분들께 맥점을 짚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주가 분석과 전망이고요. 주가 급등의 매수 타이밍 혹은 주가 급락의 매도 타이밍 이런 타이밍을 잡
잡기 위한 매수매도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전략도 빼놓지 않았고요. 플러스 무료 추천 종목이 있는데 내일장 급등주라든가 혹은 10배 갈 수 있는 종목, 1000% 수익 확률 높은 텐베거 히든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여러분들께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서 네이버 수익 전략 정보를 실시간 라이브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네이버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이 전체 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편하게 문자 연락 주셔도 좋겠고요. 소통방 입장에 대해서는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제가 최근에 소통방에서 내일장 급등주로 추천드렸던 종목들 중에 장중에 20% 이상 급등하는 패턴을 보였던 종목들에 대해 잠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시겠습니다. 모나리자 보시겠습니다. 모나리자는 제가 1월 20일 화요일 저녁에 내일장 급등주로 총 7종목을 추천드리면서 네 번째 종목으로 포함을 했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 무상 지원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리니까 그것 때문에 깨끗한 나라랑 모나리자 이 두 종목이 급등을 했었고요. 그 중에서 20% 이상 올랐던 건 모나리자였습니다. 그 이튿날 차트 흐름 보니까 그 전날도 거래량이 8000% 터진 거였거든요. 근데 그 이튿날 더 많이 터졌죠. 그리고 장중 고점은 21.95%까지 올랐었어요. 30분 차트로 하루장 파동을 보니까요. 고점 부근에서 매도할 수 있는 찬스를 한 두 번 정도 줬었네요. 아진전자부품 보시겠습니다. 아진전자부품은 제가 1월 19일 월요일에요. 저녁 6시 23분쯤에 내일장 급등주로 총 7종목을 추천드리면서 5번째 종목으로 포함을 했었는데요. 그 다음날 움직임 보니까 거래량은 1218% 터졌고 장중 고점은 24.50%까지 올라서 급등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보통은 장 초반에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종목은 특이하게 11시 반쯤에 거래량 폭발하면서 세력들이 한번 쏘아 올렸죠. DYP 보시겠습니다. DYP는 제가 1월 13일 화요일에 저녁 7시 11분쯤에요. 내일장 급등주 그 첫 번째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튿날 어떻게 움직였나 봤더니요. 29.90% 아랫꼬리는 달았지만 상한가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대창 보시겠습니다. 대창은 제가 1월 5일 월요일에 내일장 급등주 5번째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튿날 보니까 종가는 9.57%, 10% 가까이 상승한 가격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장중 고점은 20.25%까지 올랐었는데 30분 차트로 보니까 장중 고점 20% 정도 가격을 두 번 터치했었네요. CI테크 보시겠습니다. CI테크는 제가 1월 4일 일요일 오후 5시 14분쯤에 여러분께 내일 급등할 종목으로 단 한 종목을 CI테크를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튿날인 1월 5일 월요일에 어떻게 움직였나 봤더니 종가는 24.55% 급등에 성공하면서 끝났습니다. 거래량이 무려 15,000%나 터졌어요, 여러분. 그리고 장중 고점은 29.97% 상한가에 도달을 했었네요. CTR 모빌리티하고 형제엘리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새해 첫날부터 1월 1일 목요일에 내일장 급등주로 총 3종목을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이날 보락은 그냥 강보합권으로 끝났는데 CTR 모빌리티랑 형제엘리트는 거의 상한가로 끝났습니다. 차례대로 보시면 CTR 모빌리티 종가는 26.39%고요. 장중 고점은 28.74%. 거래량이 살짝 올라오면서 그 전일 캔들의 윗꼬리 부분을 메꾸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 전날까지도 장중 급등 패턴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결국 종가상 올라가길래 이렇게 긴 윗꼬리를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윗꼬리를 메꾸는 흐름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형제엘리트 보시겠습니다. 형제엘리트는 뭐 너무 깔끔한 양봉이 나와서 29.86% 종가 고가 상한가로 깨끗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면서도 쉽게 상한가를 갔죠? 이거 더 가는 패턴이에요, 여러분. 소통방에서 내일장 급등주를 검색을 해보시면 다음처럼 콘텐츠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제가 매일마다 내일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하루 평균 3개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급등할 가능성은 높고 급락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 이런 종목들로만 제가 잘 추려서 오니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가지고 제가 안내드리는 방식대로 장중 장세를 잘 파악하셔서 단타에 임하신다면 수익률을 극대화하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저한테서 내일장 급등주 리스트를 매일매일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참여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저한테 한 번만 문자를 보내주셔도 급등주 정보 제가 여러분들께 평생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고요.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백전백승 추세린의 매매 기법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제가 메시지 고정해 놨으니까요. 매매 기법 연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소통방 입장 신청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 설명란에 자세히 적어 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입장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부분 참조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설명이 잘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다음처럼 영상 제목 밑에 더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영상 설명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로 추천드렸던 템베거 히든 종목들 2025년도 12월에는 어떻게 움직였었는지 잠시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겠습니다. 소통방에서 히든 종목을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지난 11월 28일에 템베거 히든 종목 추천드렸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해당 내용 눌러보면 제형 솔루텍, 동양고속, DIC, 고형 총 4종목을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차례대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제형 솔루텍은 월봉 캔들로 12월 한 달 동안 144.84% 올라왔습니다. 제가 11월 28일에 추천을 드렸었으니까 거의 2.5배 정도 올라왔다. 한 달 동안 간 것 치고는 성공했죠. 다음에 동양고속 보겠습니다. 동양고속은 412.61% 올라왔는데 월봉 캔들의 고점은요 1100% 넘게 올라갔었어요. 얘는 템베거를 벌써 달성을 해버렸어요. 한 달 만에. 고터 재개발 이슈로 묶이면서 12월 한 달간 아주 뜨거웠던 종목입니다. 제가 이 종목 11월 28일에 14,280원 할 때 추천을 드렸었으니까 혹시라도 담으신 분들이 계셨다면 한 달 만에 17만 2,800원까지 템베거 수익을 맛보는 짜릿한 경험도 한번 해보실 수 있었겠죠. 다음으로 DIC 보시겠습니다. DIC는 한 달 동안 58.64% 올라와서 이것도 첫 달 치고는 상당히 성과가 좋았고요. 마지막으로 고형은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12월 월봉 캔들의 고점은 27.85%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와서 지금은 살짝 조정권이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봤을 때 11월에 추천드렸던 템베거 히든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 성공적이었고 특히 동양고속은 한 달 만에 템베거를 달성해서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템베거 히든 종목들은 주로 첨단 제조, 바이오, IT 산업군이 주를 이루긴 하는데요. 세력의 매집이 확인된 종목들 중에 기업의 재무적 가치나 성장성 대비해서 저평가된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중장기 변동성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추천드리는 시점 기준으로 향후 템베거가 유력한 종목들을 제가 추려서 여러분들께 한 달에 한 번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한테서 템베거 히든 종목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히든이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는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저한테 문자를 한 번만 보내주셔도 매월 말일에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께 제공드리고 있는 이 템베거 히든 종목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